소비자 물가 3% 상승, 1일 일식 유학도 포기했다. 일본 방송.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시민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가 인상으로 난방비가 무서워 히터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온수 샤워는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져 학교, 대중교통 운행 등이 차질을 빚고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시위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통계청은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6명 중 1명은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철도와 의료,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등 긴장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대해 윤 프레지던트는 지난 6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방도는 없습니다. 라며 손을 놔버렸습니다. 경제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낮은 임금에도 낮은 물가로 버텨온 일본도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1년 만에 3% 상승하고 환율도 1달러당 151엔대로 멈추지 않는 엔제가 지속돼 일본 국민들 생활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TBS 뉴스에서는 식비 비싸 하루 한 끼로 유학 포기했다. 학생 생활에도 타격, 소비자 물가 약 31년 만에 3% 상승. 멈추지 않는 엔저 한때 151엔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도내의 대학에 다니는 타케하라 씨. 오키나와에서 상경해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학 2학년 타케하라 모미지 씨가 말합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2,000엔대였지만 올해는 3,000엔대입니다. 나레이션입니다. 2021년 8월 전기요금은 2,442엔입니다만 2022년 8월에는 4,222엔으로 약 1.7배. 타케하라 씨가 말합니다. 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만약 유학을 간다고 해도 엔저로 지출이 늘어나서 꼭 가보고 싶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1년보다 3% 상승해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제외하면 실로 31년 만의 대폭적인 신장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21.5%, 가스요금은 25.5% 상승, 식용유와 식빵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은 약 41년 만의 대폭적인 상승입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은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가계에 대한 부담이 커 대학에는 혼자 사는 학생들로부터 비통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1이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비슷할 정도로 식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숙사의 아침 식사를 많이 먹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매일 두부만 먹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대학 측은 이런 목소리에 따라 학식 메뉴를 모두 30% 할인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 경제대학 총무과장이 말합니다. 물가고로 생각대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 3끼를 못 먹거나 공공한 학생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학생도 있어서요. 나레이션입니다. 카레라이스는 201엔, 시오달의 가치동은 316엔, 학생들에게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물가 급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엔저는 멈추지 않고 10월 21일은 한때 1달러당 151엔대까지 하락, 당분간 물가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BS 보도국 키토 마사토 경제부장이 말합니다. 어제 150엔 바로 앞에서 시장에서는 역시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지만 결국 개입은 없었고 150엔의 고비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역시 막막하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고로 이어지는 엔제를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내년 4월 이른 구로다 총재의 퇴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도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식비를 줄여 먹고 살았지만 젊은이는 질은 몰라도 어쨌든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가계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공부는 되겠지만 학생 생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상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에서 나온 학생은 이 정도는 보통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호사를 해왔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일본은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직후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고도성장기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간 것을 인식하고 리스타트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 댓글입니다. TBS는 정부 때리기로 이런 화제를 거론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인, 한국인에 대한 우대를 그만두면 이런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어요. 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국인을 우대할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국력을 쇠퇴시키고 있는데 왜 이런 보도가 되는 걸까? 엔저, 물가고가 나쁜 게 아니라 임금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면 임금을 올리는 곳을 선택하면 되잖아. 선거에도 가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우대하고 있는 자민당, 공명당이 뽑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다음 댓글입니다. 교육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인재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낮은 레벨이라도 좋다면 교육 예산은 축소해야 합니다. 높은 레벨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개인 레벨에서 말하는 경향이 일본에는 강합니다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는 추락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올해 들어 엔저로 인해 연수입은 달러 환산으로 30-40% 줄었다. 부자는 문제없지만 일반 가정의 해외 유학은 허들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아무런 위기감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총재는 자신의 포켓만 채우는 녀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엔젤을 고집할 것이고 일본 젊은이에게는 최악의 시대일 것이다. 이상입니다.